한국에서는 대부분 건강 수명이 66세 무렵에 끝나며 그 이후로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며 해마다 독립성을 조금씩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00세가 넘은 어르신 9만 5천 명 이상이 여전히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혼자 시장을 다닐 수 있을 만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마법도 아니고 뛰어난 유전자 때문도 아니며 값비싼 보조제를 먹어서도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28년부터 온 국민이 함께 따라하는 아침 건강 체조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6가지의 부드럽고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으며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매일 쌓인 15분이 결국 수십 년의 근력과 균형감, 자신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동작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고 체력이 어떤 상태든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동작들이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이름과 시청 중인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번. 동작. 다리 힘을 더 되찾는 활 넓히기 자세.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균형 감각도 조금씩 흔들리고 작은 턱이나 경사에서도 순간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동작은 바로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리의 깊은 근육과 균형 능력을 동시에 깨워주는 기본 자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자세를 스모 자세라고 부르며 예로부터 무술 수련이나 전통 체력 단련에 쓰였지만 우리는 조금 더 친숙하게 활 넓히기 자세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허벅지와 엉덩이, 그리고 안쪽 허벅지까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하체 근육을 한꺼번에 자극하여 다시 깨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잊고 사는 독립적인 움직임의 중심 근육들, 즉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설 때, 몸이 흔들릴 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깊은 다리 근육들이 바로 이 자세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동작이 제대로 익숙해지면 몸의 무게중심이 안정되고 평지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훨씬 덜 흔들리고 덜 넘어지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정교합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보다 2배 이상 넓게 벌리고 서주세요. 발끝은 양옆으로 약 45도 정도 바깥을 향하게 돌리고 무릎이 발끝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굽혀줍니다. 이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사이 공간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허리는 곧게 세우고 가슴은 활짝 펴고 필요하다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지지해도 좋습니다. 초반에는 20초에서 30초만 버티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1분, 2분까지도 도전해보세요. 흔들린다면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다시 짚어볼까요? 바로 독립 근육을 되살리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살아나면 20년은 더 젊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면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계단 하나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생체역학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이 자세가 더 많은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면서도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엉덩이 관절을 넓게 열어주는 이 자세는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지내며 굳어버린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한 동작만 제대로 익혀도 이후에 소개할 모든 동작들에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순히 자세 하나를 따라 했다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힘과 가능성을 충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균형 감각을 깨우는 고양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자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동작 균형 감각을 깨우는 고양이 자세. 첫 번째, 활 넓히기 자세가 몸의 기반을 다지고 깊은 다리 근육을 깨워주는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동작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 바로 균형 감각을 깨워주는 훈련입니다. 균형은 평소에는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중심을 잃었을 때 그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소입니다. 넘어진 발목, 접질림, 미끄러짐처럼 노년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 동작은 고양이의 섬세한 움직임에서 착안된 자세로 실제 전통 무예 수련에서 사용되던 고양이 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점프를 하기 전 땅을 살며시 짚으며 주변을 탐색하는 그 모습처럼 이 자세는 미세한 근육을 깨우고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동시에 발목과 고관절 코어를 정밀하게 연결시켜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고 정적인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수많은 균형 근육들이 세심하게 작동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자세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쪽 발을 살짝 앞으로 내딛고 앞쪽 발의 발바닥 앞꿈치 부분만 바닥에 살짝 닿게끔 고양이가 바닥을 톡톡 건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디딥니다. 뒷발은 전체적으로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체중의 약 70%를 뒷발에 실어주세요. 양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 구부려주고 골반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유지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균형 잡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어색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미세한 근육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 자세는 특히 발목 주변에 세부 근육을 자극하고 발바닥의 아치 구조를 강화시키며 중심을 잡아주는 복부 코어까지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이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좌우 각각 20초에서 30초씩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흔들릴 경우 벽이나 의자 옆에서 연습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팔을 천천히 움직이거나 체중을 미세하게 좌우로 이동시켜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세가 일본에서는 재활치료나 낙상 방지를 위한 운동 처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짐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어르신들에게 이 자세를 통해 균형 감각을 되찾게 하고 일상 활동의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다음 동작은 바닥으로 내려가 앉아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정렬해주는 수백 년의 전통을 지닌 특별한 앉기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척추 교정기보다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따라와 주세요. 3번 동작. 자세를 바로잡는 바르게 앉기 자세. 이번엔 잠시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동작은 유연성이나 통증을 참아가며 억지로 버티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중심을 아래에서부터 조용히 다시 맞춰주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자세입니다. 예전에는 한옥마루에서 식사를 하거나 닭과를 나눌 때, 차분한 명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취하던 앉는 자세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대 노년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굳어가는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 무릎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며 의자 생활에 익숙해져 무기력해진 코어와
척추 주변의 안정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의 중심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자세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푹신한 매트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양무릎은 가지런히 모으고 발등이 바닥에 닿도록 발을 접은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 위로 내리듯 앉아주세요. 이때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이완하며 턱을 살짝 당겨 시선은 부드럽게 앞을 봅니다. 만약 무릎이나 발목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발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에 단단한 방석이나 요가 블록을 끼워주면 훨씬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정 하나로 앉기가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왜 이 자세가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앉은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되는 부위가 5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잘 쓰지 않아 굳어버린 근육들, 즉 고관절 굴곡근과 허벅지 앞쪽 근육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짧고 단단해질수록 자세가 점점 앞으로 굽고 몸이 노화된 듯한 형태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반복하면 이런 변화가 완화되며 일상 속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앉기 자세는 흔히 앉는 의자와는 달리 복부 깊은 곳의 중심 근육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의자에 앉으면 대부분의 중심 근육이 쉬고 있지만 이 자세에서는 몸을 스스로 세워야 하기에 깊은 근육들이 조용히 작동하게 됩니다. 하루에 단 30초에서 1분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3분, 5분까지 늘려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침 명상 시간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시간이 흐를수록 앉는 방식, 서 있는 자세, 걷는 걸음걸이까지 자연스럽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의 중심축이 깨어났다면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봅니다. 단지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이번엔 우리 뇌와 신경계를 함께 깨우는 묵직한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네 번째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번 동작.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좌선 자세. 이제 앉는 자세로 몸의 중심을 바로잡았다면 그 중심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동작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신경계 내면의 리듬, 정서적 평온까지 함께 조율해주는 특별한 자세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몸의 깊은 근육과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는 고요한 운동입니다. 일본의 선수행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자세를 통해 몸과 정신을 단련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작을 우리는 좌선 자세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하지만 이 자세는 아주 강력한 등척성 근육 운동이자 신경계 재조정 훈련입니다. 정신적인 맑음을 얻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체의 중심을 안정시키고 코어의 깊은 층을 자극하여 척추를 지탱하고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교차시키세요. 다리가 유연하다면 반가부좌나 가부좌도 좋지만 단순한 가볍게 교차한 자세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반 아래에 단단한 방석을 받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높이를 주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위로 길어지고 등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실이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는 툭 떨어뜨리듯 편안히 이완시키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아래쪽 45도 정도를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리거나 두 손을 겹쳐 아랫배 앞에 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자세는 복부 깊숙한 코어 근육, 특히 척추를 지지하는 가로복근과 다혈근 같은 근육들을 조용히 활성화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 근육들이 살아나면 척추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 감각이 안정되며 허리 통증도 점차 줄어듭니다. 동시에 골반과 엉덩이 근육들도 깊이 스트레칭되며 오래 앉아있던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좌선의 진짜 매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우리 뇌의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회복해도 돼. 이 신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세포 단위의 회복과 면역 강화까지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꾸준히 하면 잠이 깊어지고 통증이 줄어들며 감정의 흔들림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숨만 따라 쉬다가 점차 15분, 20분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척추의 감각뿐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심이 깨어나고 마음까지 정돈되었으니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 동작은 전통 무사들의 훈련에서 비롯된 다리 근력과 지면 지지력을 강하게 키우는 말 자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깨어난 에너지를 이제는 바깥으로 힘차게 펼쳐보겠습니다. 5번 동작, 다리의 뿌리를 세우는 말 자세. 좌선 자세를 통해 내면의 힘을 조용히 깨웠다면 이제는 그 힘을 온몸으로 확장할 때입니다. 고요 속에서 다져진 중심 에너지를 바깥으로 당당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5번째 동작은 예로부터 무사들이 훈련해서 사용해온 강인한 하체 자세, 바로 말 자세입니다. 예전에는 전투를 준비하는 몸의 단련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노년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자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 자세는 말 위에 탄 듯한 안정적인 다리 모양을 바탕으로 깊은 하체 근육을 깨워주고 좌우의 균형 능력을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대표적인 고정 자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허벅지 안쪽 엉덩이, 바깥쪽 골반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강하게 자극하며 무릎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연결해줍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하면 다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평지뿐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이나 턱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발을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양쪽 발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대략 한 발자국 정도 더 넓은 느낌입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평행으로 두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며 엉덩이를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듯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세우고 복부는 살짝 긴장감 있게 중심을 잡으며 양손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두세요. 동작 중에는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면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봅니다. 익숙해지면 1분, 2분까지도 무리 없이 가능해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할 때 다리 깊숙한 근육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 안쪽 엉덩이, 근육, 골반 안정화 근육까지 모두 활발히 작동하며 평소엔 잘 쓰지 않던 부분이 함께 협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근육들이 바로 몸이 좌우로 휘청거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균형 보호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과 무릎이 일직선으로 잘 정렬되게 유도하여 관절 통증이나 무릎 뒤틀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우리 몸이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 즉 고유 수용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유 수용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감각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몸의 위치가 어떤지를 뇌와 근육이 서로 주고받으며 조절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평소에는 괜찮았던 발걸음 하나가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를 통해 그 능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길가턱을 내디딜 때도 훨씬 안정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동작을 하나로 묶을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동작은 오래된 전통은 아니지만 현대의 운동과학과 조상들의 지혜가 결합된 완성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자세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 다리로 성장했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번 동작. 몸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벽, 의자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균형을 되살리고 자세를 바로잡았으며 코어를 깨우고 다리의 힘까지 깊이 다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겉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동작의 결과를 몸으로 증명하게 되는 결정적인 자세. 바로 벽, 의자 자세입니다. 말 그대로 의자 없이도 앉는 보이지 않는 의자 위에 몸을 맡기는 이 동작은 현재 일본에서는 수많은 물리치료사들과 시니어 운동 전문가들이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만큼 효과가 입증된 전신통합 운동입니다. 이 자세가 특별한 이유는 어떤 도구나 기구도 필요 없이 단 하나의 동작만으로 코어 하체 자세, 안정성 지구력까지 모두 동시에 점검하고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거나 운동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깊숙이 자극을 줄 수 있어 노년기 체력 유지에 최적화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평평한 벽에 등을 완전히 붙이고 바른 벽에서 약 30cm 정도 앞으로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이제 천천히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가면서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앉아줍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 뒤꿈치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허리는 벽에 바짝 붙인 채로 배에 살짝 힘을 주고 등을 곧게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30초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1분, 2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분까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뻐근한 느낌 이상으로 허벅지, 앞쪽 엉덩이, 햄스트링 복부 깊은 근육까지 전반적으로 타는 듯한 자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겉보다 안에서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지구력과 자세 유지의 핵심적인 지근 섬유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이 섬유들은 오래 서 있기 먼 거리 걷기, 무릎 통증 완화 등에 큰 영향을 주며 골밀도 유지와 혈액순환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릎 사이에 작은 공이나 쿠션을 끼우고 살짝 조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며 무릎 정렬도 자연스럽게 교정됩니다. 무엇보다 이 동작은 나의 현재 체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리트머스지입니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었던 분이 한 달 후에 2분 이상을 버티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몸의 회복 신호입니다. 단 30초의 변화가 당신의 30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핑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장비도, 날씨도, 시간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6가지 동작은 각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동작들을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조합해 실행에 옮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다음은 6가지 동작을 하루 5사분으로 압축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루 5분 100세까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현실 루틴.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이제 손안에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6가지 동작을 익힌 것만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일본 시니어들이 실제로 실천하며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걷고 혼자 생활하고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은 검증된 시스템을 손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이 모든 동작을 매일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단 5분에서 7분이면 충분한 실전 루틴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친 몸도 복잡한 일정도 이 루틴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 루틴은 총 2분 30초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세를 다시 정렬하기 위해 30초 동안 천천히 앉기 자세, 세이자크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좌선 자젠 자세 1분으로 복부 중심을 깨우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정신을 맑게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자세, 네코아시다치 각 다리당 30초씩 균형 감각을 활성화하면서 몸 전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저녁 루틴은 총 4분입니다. 하루 종일 굳어있던 엉덩이와 다리의 긴장을 풀기 위해 스모 자세 시코다치 1분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말자세 기바다치 1분으로 다리 힘과 측면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마지막은 벽 의자 자세 2분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벽 자세는 하루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다리 지구력과 코어까지 다시 조율해주는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비싼 등록비도 날씨에 따른 제약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 5분 몸에 집중하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자세 체력과 자존감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완벽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바로 그것이 조금씩 꾸준히 나아지는 삶, 일본식 카이젠 정신의 핵심입니다. 큰 변화는 바로 그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루틴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이름 연세,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댓글을 모두 직접 읽고 있으며 몇 분을 선정해 6가지 동작을 정리한 인쇄용 루틴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나 자신이 바로 오늘 시작한 이 선택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